회장님이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형수님 사랑 진정성 검증 프로젝트. 형제들은 하루씩 한동석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시험을 주기로 했다. 각 시험은 형제들이 일하는 공간, 사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한동석은 그 시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첫날은 오강수의 차례였다. 그는 한동석을 근처 중학교 운동장으로 불렀다. 이른 아침부터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기다리던 오강수는 군기 잡힌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겁니다. 형수님 인생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이겨낼 체력이 있으신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오강수가 준비한 미션은 제자리 점프 100회, 팔굽혀펴기 50회, 800m 달리기 2세트였다. 첫 코스부터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한동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지막 달리기를 끝내고 무릎을 꿇은 한동석에게 오강수는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진심은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회장님 진심 조금은 느꼈습니다. 둘째 날 오범수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 부설 도서관으로 한동석을 초대했다. 탁자 위엔 철학서, 심리학서, 경영 관련 서적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회장님, 형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입니다. 당신의 사고, 가치관, 윤리 기준이 그분과 맞닿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석은 책을 읽고 질문지를 풀고 짧은 에세이를 적기까지 했다. 사랑과 책임의 본질, 가족 간의 헌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풀어나갔다. 몇 시간 뒤 오범수는 그의 답안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형수님은 회장님과 말이 통하실 것 같습니다. 둘째 시험 통과입니다. 셋째 날은 오흥수의 차례였다. 장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 오전 장사가 끝난 뒤 한동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형수님은 소박한 아침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만든 토스트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직접 저한테 팔아보세요. 빵을 굽고 햄과 치즈, 달걀을 굽고 야채를 얹어 정성껏 만든 뒤 손님처럼 앉아있는 오흥수 앞에 내놓았다. 안녕하세요, 오흥수 손님. 토스트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한동석의 어색한 멘트에 오흥수는 피식 웃었고 한 입 먹은 뒤 중얼거렸다. 이거 형수님이 드시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셋째 시험도 통과입니다. 넷째 날 장소는 독수리 술도가 안 채웠다. 오천수는 조용히 항아리 몇 개를 내놓고 천과 소를 준비해 두었다. 형수님은 술도가를 집처럼 여깁니다. 여길 함께 지킬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 항아리를 직접 닦아보시죠. 하나하나의 의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항아리를 닦았다. 입구의 곰팡이, 틈새 먼지를 일일이 정성스럽게 지워갔다. 몇 시간이 흘러 항아리에 윤기가 돌자 오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넷째 시험도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은 술도가 안채에 다시 모였다. 한동석은 중앙에 앉았고 양옆으로 오형제가 둘러앉았다. 막걸리, 청주, 소주가 테이블에 늘어섰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회장님. 우리랑 술 한잔 해보시죠. 술 마시면 사람 속이 다 보입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돌고 웃음이 퍼졌다. 오흥수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오강수는 운동장 이야기를 하며 허세를 부렸다. 오범수는 토스트 먹고 속이 괜찮았냐며 물었고 오천수는 항아리 닦는 폼이 나쁘지 않았다며 박수를 쳤다. 한동석도 기분 좋게 웃었다. 오늘 형님들과 함께한 이 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로 남을 겁니다. 그때였다. 술도가 문이 덜컥 열리더니 마광숙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련님들, 회장님이랑 같이 술 마시고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고 오흥수는 귓불이 빨개졌다. 마광숙은 허리를 짚고 말했다. 이게 시험이에요? 술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게. 오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수님, 저희가 조금 도를 넘겼습니다. 집으로 가요, 다들. 마광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형제들이 부끄러운 얼굴로 하나둘 안채를 빠져나가자 마광숙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동석을 바라봤다. 많이 취하셨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한동석은 눈을 껌뻑이며 웃었다. 마광숙은 말없이 외투를 꺼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둠 속을 걸어나갔다.
웃음도 다툼도 시험도 지나간 자리. 그리고 또 다른 진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 밤이었다. 같은 시각 독고탁은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연결음. 여보세요? 오강수의 목소리. 밝진 않았지만 무심한 톤이었다. 너 지금 어디냐? 독고탁의 음성은 낮고 단호했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잠시의 정적 후 독고탁은 무겁게 말을 꺼냈다. 장미애, 내 엄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먹는 침묵이 흘렀다. 오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 막혔다. 들은 게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직접 유전자 검사했다. 내 숟가락 그 여자랑 비교했지. 결과는 나왔고 부정할 수 없어. 왜 지금 말하세요? 왜냐고? 독고탁의 목소리는 한층 냉랭해졌다. 그 여자는 내 아내였어. 그런데 그런 진실을 날 속이고 계속 숨기고 있었다. 오강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어딘가로 뛰기 시작했다. 허공을 향해 현실을 벗어나기라도 하듯. 한편 장미애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엔 찻잔 하나. 뉴스도 TV도 켜지지 않은 채 조용한 집.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멍했고 깊은 공허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오강수였다. 그대로 거실에 들어와 장미애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맞아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게 그게 다.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었다. 말없이 조용히. 왜요? 왜 그랬어요? 오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수님, 형님들 다 가족처럼 지냈는데 왜 나만 빼고 이걸 다 숨기셨어요? 장미애는 눈을 감았다. 말할 수 없었어. 내가 그랬다고 말하는 순간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봐. 내가 만들어 온 자리 무너질까봐. 그건 제 판단이었어야죠. 오강수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 장미애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문자가 도착한다. 두고 봐. 내가 널 그리고 그 자식까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장미애는 그 번호를 보자마자 알아챘다. 독고탁이었다.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동네 마트 앞에선 장미애를 두고 수군거리는 아줌마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도가 앞에 아기 바구니를 두고 사라진 여자라는 제목의 글. 얼굴을 가렸지만 사진은 장미애였다. 그리고 오강수는 한동석 회장이 있는 LX 호텔 그룹에서 이상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다. 프로젝트 배정이 갑자기 취소되고 그가 맡았던 기획안이 다른 팀으로 이관되는 일이 벌어진다. 동료들 사이에선 이유 모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형, 혹시 누가 회장님한테 강수 형 문제 있다고 찔렀대. 위에서 난리래. 오강수는 그날 밤 다시 장미애를 찾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누가 이러는 건지. 장미애는 입을 다물었다. 오강수는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은 절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버티지 못하길 바라시는 거고. 장미애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감쌌다. 미안해.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도망치는 거 그만두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니 피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의 집 앞에 오강수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그를 본 독고탁은 냉소를 머금은 채 웃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군. 오강수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부터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절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독고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집 안으로 돌아가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면 좋다. 그 자존심 내가 하나하나 밟아주마. 그리고 그의 책상 서랍 안에 숨겨져 있던 USB 하나. 거기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LX 호텔 그룹 사무실 복도. 오강수는 자신이 맡았던 기획안이 다른 팀으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고 멍하니 서 있었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누가 그러더라. 강수 대리 뒷배경에 이상한 얘기 돌던데. 그날 오후 강수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냉기와 회의적인 시선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선을 따라가듯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다음 날 조용한 한식당 구석. 한동석은 오천수를 마주하고 있었다. 오천수는 술도가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조심스레 화제를 꺼냈다. 회장님, 강수 말입니다. 한동석은 눈을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수 녀석, 요즘 회사 안에서 좀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혹시 무슨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오천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우리 막내처럼 자랐습니다. 비밀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의심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한동석은 침묵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고탁은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LX그룹 익명 게시판,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LX호텔 내부 직원 전용망에까지 출처 불명의 제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LX호텔 인사기획팀 강 모델이 출생 관련 은폐 의혹, 신원 불명 상태로 입사, 특정인과의 친족관계 의혹. 게시물엔 오강수의 얼굴이 뿌옇게 처리된 채 올라왔고 글마다 진실을 밝히자는 식의 선동적인 말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LX그룹 홍보실은 급히 회장실로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사회 일부에서는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한동석은 해당 문건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문서를 내려놓았다. 시작됐군. 그는 바로 인사팀장을 호출했다. 강수 대리 인사기록 다시 확인하십시오. 모든 절차는 정당했는지 학력, 경력, 그리고 추천인까지 전부. 회장님, 불미스러운 일로 번질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합니다. 한동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뒤 LX호텔 회장실. 강수 대리의 인사기록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단 추천 일란에 마광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한동석은 한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형수님이 직접 추천하셨다는 건가요? 네. 인사기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은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고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 선에서 종결합니다. 그러나 외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익명으로 유출된 인사문서 마광숙 오강수 라인 특혜 채용이라는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모의 추천이면 다 되는가 집안끼리 나눠먹기식 인사 같은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이 오강수의 사진과 함께 퍼져나갔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오범수였다. 형수님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건 그냥 루머 수준이 아닙니다. 범수는 회의 도중 마광숙의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강수가 이 일로 퇴사할까 봐요. 그 말에 조용히 듣고 있던 오천수가 말했다. 아니요. 강수는 이제 도망 안 칠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죠. 며칠 후 LX호텔 로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오강수 대리, 어머님이 누구입니까? 신분 세탁 의혹 사실입니까? 그때 누군가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바로 한동석이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섰다. 강수 대리는 내가 보증합니다. 그의 채용 과정, 신분, 실력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억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은 술렁였고 오강수는 한동석을 바라봤다. 눈앞에 이 남자가 단순한 형수님의 연인이 아닌 자신을 위한 방패가 되려 한다는 걸 처음 느낀 순간이었다. 그러나 복수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독고탁의 비서가 USB 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했다. 영상 제목은 XX년 독수리 술도가 내부 CCTV 원본. 영상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장미애로 보이는 여자가 아기 바구니를 문 앞에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앞에 나타나는 젊은 시절의 독고탁. 이 영상이 보도되자 전국의 포털 사이트는 또다시 마비됐다. 술도가 버려진 아이의 진실, 아기 바구니의 여자, 마침내 밝혀지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도배되었고 장미애는 이틀 만에 국민 쓰레기로 전락했다. 그 시각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은 안채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옆에 오광수가 앉았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숙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도련님이 왜 버려졌는지, 왜 그때 그 여자가 말을 못했는지 도련님이 직접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추측해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음 날 오광수는 다시 장미애를 찾았다. 그러나 이번엔 마주한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과호흡 쇼크 상태입니다. 몇 시간 전 자살 시도였어요. 의사의 말에 오강수는 주저앉았다. 장미애는 병실에서 깨어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네가 온 게 다행이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전 아직 어머니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야겠네. 며칠 후 오강수는 한동석에게 먼저 면담을 청했다.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석은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어떤 이유로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 때문에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강수 씨, 이 회사는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광숙의 철학을 그대로 옮긴 듯 했다. 오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독고탁은 자신의 서재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이번엔 가족 전체가 무너질 차례지. 지금까지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를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